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말의 속도는 이제 빠르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말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변 설명을 덜 하겠다는 이야기죠. 왜? 이제 앞에 설명 다 했으니까. 예. 자, 여기에 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눌 분. 네, 나눌 분자는 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쪽으로 칼로 가지고 나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원래 뭔 자예요? 이게 8팔이죠. 그런데 갑골문에 보면 8팔이 아니고 처음에는 나눌 팔자 이게 이쪽 저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뭘 한다고? 나눈다 이거죠. 나눈다. 나눌 팔자인데 나중에 8팔자가 이제 추가된 거죠. 8팔자가. 예. 자, 이쪽 저쪽으로 뭘로 나눠? 칼로 나누기 때문에 뭐라고? 나눌 분자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자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제 흔히 쓰기는 쓰는데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예. 이것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놔두고. 아무튼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 받침이 뭐예요? 니은이니까 이 분자, 나눌 분자가 들어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뭐가 들어간다고 받침이? 니은이 들어갔죠. 이렇게. 니은이 들어갔죠. 이게 발음자 원리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분자 보면 모음이 뭐예요? 모음이. 우죠, 우. 우니까 모음은 근데 똑같지 않고 같거나 비슷하다 그랬죠? 이건 똑같고 분반비입니다. 자, 나눌 분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요? 분반비. 나눌 분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요? 분반비. 자, 해봅니다. 나눌 분. 분반비. 나눌 분. 분반비. 그럼 나눌 분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분반빈 중에 하나가 되는데 확률 몇 %예요? 딱 찍으면 33.3%네. 찍으면 33%는 맞아. 그렇게 재밌게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눌 분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분자 아니면 반자 아니면 빈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나눌 분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눌 분자가. 그래서 어떤 것은 분자가 되고 어떤 것은 반자가 되고 어떤 것은 빈자가 됩니다. 자, 나눌 분자 외웠고 나눌 분자가 되면 이런 자가 된다는 거 알았고 그럼 나눌 분자 빼고 나머지 보면 뭘 알아요? 한자의 뜻을 알 수 있죠? 한자 중에 뜻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랬어요? 훈인데 부수 또는 부수자. 음을 나타내는 걸 발음자. 근데 한자 속에 항상 뜻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는데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항상 모든 자가 다 있는 거고 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60%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자 속에서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글자가 다 들어있는 글자가 형성 문자인데 60%입니다. 그 다음에 뜻만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있는 게 약 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사문자, 상형문자 모양을 보고 만들고 또는 모양에 있어서 약간 변화시키는 그게 두 개 합쳐서 상형문자와 지사문자를 하는데 그게 합쳐서 한 뭐 6, 7% 되겠죠. 그래서 100%를 형성합니다. 자, 지금 요것은 뭐예요? 다 대부분 다 형성문자죠. 글자 속에서 글자 속에 뜻과 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분자라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런 음을 나타내줬고 나머지는 뜻을 나타내 주겠죠.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근데 뜻을 나타내는 글자 하나, 음을 나타내는 글자 하나인데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2개, 3개 들어있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것은 주로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부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간단합니다. 나눌 분자고 그래서 분자가 됐고 음은 분이고 여기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쌀미자 설명을 할까요? 자, 이게 뭔 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나무 모양이다. 요건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설명했고 나무목. 나무인데 이파리가 달려있어. 이파리가 이렇게. 근데 고개 숙인 이파리네. 뭘까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고개 숙인 벼 모양입니다. 벼화입니다. 벼화. 곡식을 나타냅니다. 글자 속에서. 그런데 이 이파리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이파리가 알로 바뀌었네. 알로 바뀌니까 뭐예요?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쌀미자는 쌀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죠. 하얀 색깔이죠. 자, 하얗다 뜻이 있고 쌀은 가루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루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 내기 전 우리가 알맹이 하얀 쌀과 쌀 결을 분리를 안 하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그래서 거칠다 뜻이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쌀 미자가 들어있으면 어떤 뜻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 첫째, 하얗다. 두 번째, 가루.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그걸 빠른 속도로 묶어볼까? 쌀미, 가루 거칠다. 그 순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 쌀미는 뜻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음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잠깐 옆으로 세봅니다. 가끔
쌀 밑자가 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바로 생각나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만 합니다. 여기다 시험 갈 착자를 내면 딱 보면은 이건 뜻을 나타낼 것 같고 이건 음을 나타낼 것 같죠? 그죠? 어떤 글자의 위에 있을 때 이게 뜻을 나타내고 어떤 글자의 왼쪽에 있을 때 이거 뜻을 나타내고 어떤 글자 밑에 있을 때 뜻을 나타내고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 그것이 주로 뜻을 나타내는 부수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자 다시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왼쪽에 딱 포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뜻을 나타내준다고 알 수 있죠. 그럼 요건 뭐겠어요? 음이니까 이 무슨 자 이게? 미니까 음이 미라고. 자, 요것은 시험생 갈 착자, 속도, 거리, 통함을 나타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 쌀처럼. 왜 쌀처럼? 쌀 밑자를 이거 써보면 이 모양 아닙니까? 이 모양. 그죠? 이게 몇 가닥이에요? 8가닥이죠. 이게 4방, 8방 아닙니까? 쌀 밑자가 8방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밑자 써서 음은 쌀 밑자 때 미인데 금방 그런 8방의 의미로서 이쪽 저 8가지 방향으로 헤매고 돌아다닌다 해서 해봐. 헤멜미. 우리가 미로에서 헤맨다 할 때 미로 할 때 밑자. 자, 헤멜미. 이럴 때는 쌀 밑자가 밑자 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인데 보통 때는 다 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뭘 나타낸다고? 뜻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어떤 뜻? 아까 했죠. 하얗다, 가루, 거칠다. 쌀 밑자가 있으면 거의 다 뜻을 나타내는데 이럴 때만 음을 나타낸다. 대부분 쌀 밑자는 뜻을 나타내죠. 이때 예외 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히 이건 쌀이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금방 말한 3가지 의미로. 자, 분자는 분자인데 요것 때문에 분자는 분자인데 무슨 분자? 거칠다, 하얗다, 가루 중에 하나예요. 쌀을 어떻게 했어? 이게 쌀이 이렇게 있는데 쌀 알이 있어. 막 나눴어 이렇게. 쌀 알을 이렇게 막 나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가 되죠. 계속 하면. 그래서 해봐. 가루분. 아까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조개 폐 있죠. 그런데 요걸 알아야 돼. 요게 뭔지 알까요? 머리 부분도. 사람 인자를 빨리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머리 부분도. 원래는 사람은 머리 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은 짐승의 머리, 물건의 머리 윗부분, 그 다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걸로 쓰였습니다. 근데 옥편을 보면 뜻없는 토, 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 없어. 해봐. 머리 부분도. 머리 부분 두입니다, 이건. 요거 이렇게 거꾸로 대도 머리 부분 두예요. 거꾸로 대도. 이렇게 대도. 그죠? 자, 해봐. 머리 부분도. 머리 부분 두. 두 개 다 머리 부분 두자입니다. 머리 부분 두자이기 때문에 어떤 글자 밑으로 오겠죠? 위로 갑니다. 머리 부분 두니까 어떤 글자 위로 가겠지. 위로. 예, 정신 차리시고 머리 부분 두가 됩니다. 머리 부분도 이렇게 된 것도 머리 부분 두라 했으니까. 머리 부분과 관련돼서 해봐. 머리혈자가 됩니다. 머리혈자가 됩니다. 머리혈자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옥편이라 말했죠. 옥편. 우리가 지금 옥편 찾는다는데 그 옥편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안 맞는 말이에요. 옥편은 543년경에 만들어진 거죠. 그죠? 설문해자를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바탕으로 해서 543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약 9,000자 정도의 표제자가 수록이 되어 있고 부수자가 약 542개 정도 된 거죠. 설문해자는 540개 부수자가 있었고 강의자전에는 그게 요즘 쓰고 있는 214자로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한자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글자 그걸 부라고 하는데 부 저희는 조각 글자라고 명명합니다.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글자 부 나눌 부자 나눠져 있으니까 부인데 그걸 조각 글자를 하는데 그게 설문해자 약 서기 1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설문해자 그 전부터 쭉 해서 100년 정도에 그게 나타났는데 그 설문해자에는 이런 부 조각 글자가 약 몇 자 정도 된다고 540개 정도. 그 다음에 543년 정도 옥편은 설문해자하고 이것저것 합쳐서 만들 때는 2개 늘어나서 부가 몇 개라고? 542. 표제자는 약 9,000자 정도 옥편에 수록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1716년 정도 청나라 강희 황제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말한 강희자전 많이 들어봤죠? 거기는 약 49,000자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고 540 몇 개 이런 부수자가 전부
줄여들어서 214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오편이라고 부르는 오편은 말, 그때 그 오편은 그냥 그 말을 쓴 거예요. 이해가죠? 한자 사전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럼 214자를 쓰고 있는데 그건 강의자전 때 정리한 걸 쓰고 있는 거지. 그걸로서 돼 안 돼? 그러니까 한자를 하려면 540개 정도의 이런 세부적 조각 글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214자만 알고는 한자 하다 보면 그 214자에 해당 안 되는 글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한 260개 정도의 조각 글자, 즉 그걸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물론 214자는 기본으로 두고요.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머리혈자라는 거 이미 했죠. 이제 머리혈자가 있으니까 머리와 관계된 반자겠죠. 자, 반자인데 무슨 머리하고 관계돼? 우리가 법령을 반포할 때, 법령이라든 무엇을 누구한테 뭘 반포할 때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갑니까? 머리를 딱 들고 하죠. 머리를 들고 반포합니다. 해봐. 반포할 반. 요걸 보면 요게 뭘까요? 요거 밑에 있는 게? 조개패는 어떤 뜻이 돼요? 자, 돈과 재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눠져 있죠. 돈이 다 나누어져 버렸어. 돈을 남한테 나누어져 버렸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할 빈자가 됩니다. 가난할 빈자.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눌 분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 자, 해봅니다. 나눌 분. 분반빈을 만들어주려면 어떤 자를 넣었어요? 나눌 분을 넣었죠. 그래서 나눌 분자 같은 것을 부수자라 그래요? 발음자라 그래요? 그 발음자 빼고 나머지 글자를 뭐라 그래? 부수 또는 부수자라 합니다. 발음자 빼고 나머지 글자. 자, 이렇게 해서 나눌 분자까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한자 학습, 한자를 뗐다 붙였다 스토리텔링화해서 공부하는 재미있는 한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